네, 안녕하십니까. 토요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법적 성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 있죠. 2018년도 01월달 4개 이렇게 돼 있고요. 4개에서 이거 2개가 법적 성질입니다. 오늘은 행정행위 중심으로 하고요. 이거는 우리 시즌 1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법적 성질 들어왔을 때,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행정행위 말고, 우리 그 밖에 주요 행위 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단계적 행정결정이라거나, 부관이라거나, 행정계획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이제 법령입니다, 법령 특강인데 나눠가지고 먼저는 일반법부터 먼저 할 겁니다. 일반법 여기서 다 안 될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할 거고 행정소송법, 심판법, 대집행법, 절차법, 그다음 행정조사 기본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개별법들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개별법들 중에서 주요 조항들 법조 확인을 좀 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 2018년도 1월달 토요특강, 주말특강 내용입니다. 행정행위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 받으셨죠? 행정행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이나? 보이네요. 그죠? 보이죠?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뒤에 먼저 정의를 잠깐 볼게요.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적인 권력적인 단독행위의 성격을 띠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우리 행정행위 개념에서 5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5개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돼요? 행정청의 행위가 되는 거죠. 행정청의 행위. 정의에 지금 행정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누가 한 것이 과연 행정청의 행위인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떠올리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만약에 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모두 부과합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부과하고 고용보험료도 부과하게 되었죠, 이제. 그런데 원래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겁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건보공단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건보공단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주체가 이렇게 있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어려울 거 하나 또 없습니다. 본래적 행정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행정주체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적 행정주체에서 시원적 행정주체로서의 국가가 있고 헌법상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있고 물론 이제 지들끼리도 이렇게 공무를 위탁하기도 하죠. 이렇게 위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위임하는 거, 이렇게 위탁하는 게 보통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탁을 하는 것은 3가지 방법으로 공무가 위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던 것이지 그 사무를 자기가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그 사무를 수행하라고 밑에 있는 기타 행정주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을 하는 방법은 법률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방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이에요.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가징수 고지한다라고 돼 있어서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법률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특허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행위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죠. 다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법상의 계약으로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 특허를 보시게 되면요. 특허라고 하게 되면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권리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넓은 의미의 권리라고 하게 되면 권리 능력, 권리 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 권리 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특허는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 그러니까 건보공단이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권리 능력 그러면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 예, 공용 수용권 이러면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이런 거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설립 인가를 우리가 특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공용 수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권리 능력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권리 능력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허의 방식으로 위탁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타 공법상 법인이 이렇게 있었죠. 기타 공법인이 있는데 얘가 기타인 이유는 위에 있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얘네가 공법상 법인이죠. 얘네가 공법상 법인이니까 나머지 공법상 법인의 기타 공법상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개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공법상 사단 법인이 있고, 그다음 공법상 재단 법인 돈이 모여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공법상 영조물 법인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건보공단은 사람이 모인 거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이거는 건보공단은 공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단법인에 따른 이름이 공공조합이에요. 공공조합. 공공조합 그러면 바로 사단법인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공공조합이라는 표현 나오면 그 다음에 이 공법상 재단법인 이걸 우리가 그냥 공재단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재단 이렇게 부르면 재단법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공기업입니다. 보통 공기업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거나 한국도로공사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무수탁사인이 하나가 들어오죠.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에는 물론 이제 사법상 법인이 있을 수 있겠고 삼성 같은 사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연인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교통을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거 건보공단 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건보공단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인데 이 친구가 보험료를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보험료를 고지를 하게 되면 이때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게 맞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위탁이 됐다고? 법률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에 의해서 공부를 위탁해 놓은 게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요 위탁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인사 조치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뽑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위탁받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게 아닌 겁니다. 행정청의 지위에서 그러면 처분이 아닌 거죠. 인사 조치는 처분이 아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정청에 행위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해야 된다. 법 집행 행위해야 된다. 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우선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일반적이고 그다음 개별적이고 나누시고 사건을 가지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누신 다음에 그 중에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4분의 3이. 뭐만 빼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 요거 한 개만 빼고. 일반적 추상적 규율, 사람을 특정할 수 없고 사건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행정입법입니다. 그것은 법을 제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건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일반, 추상, 개별, 구체에서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됐을 때 4분의 3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랑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사법작용으로서 법 선언, 법 적용작용하고 입법작용으로서의 법 제정작용. 얘네들은 아니다. 얘네들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이 공법행위에 되는 거죠. 공법행위. 어저께 금요일 문제였나요? 금요일 기출 해설을 하다가 나왔나? 이거 좋다. 그랬죠. 좋다.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공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공법에 있으라는 거지 효과가 공법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광업허가 같은 경우에 그런 건 사건 설정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처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근거입니다.
근거는 공법에 둬야 된다. 효과가 아니다. 효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되는 거죠. 권력적인 단독행위해야 된다. 예, 권력적 단독행위에서 권력적이라는 것은요,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한다는 얘기는요, 예, 이건 안 된다.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면, 예, 그건 계약행위인 거지, 그거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 다음 단독행위라는 것은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의사 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 다 뭐랑 비교하시면 돼요? 계약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서 반대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사실은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국민에 대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외부 행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행위는 안 된다. 요거 말하는 거고요.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권리 의무, 예.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 법이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체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게 되면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체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법적 효과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법적 효과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법적 행위는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 사실적 효과만 발생하는 사실행위는 안 된다 이거죠. 사실행위는 안 된다. 이게 5개의 개념 요소가 되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의에다가 한번 꽂아 보시게 되면은, 정의에 꽂으시게 되면 행정청에 행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청에 행위해야 된다. 그다음 뒤쪽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공법행위가 어디에 붙어 있냐? 뒷부분에 붙어 있죠. 공법행위다. 그다음 권력적 단독행위다가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법 아래에서 행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법 아래에서 행하는 이건 뭐예요? 예, 행정에 대한 법의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법의 우위. 행정권은 예, 당연히 입법권보다 하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률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예, 행정권의 행사가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위반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행정에 대한 법의 우위, 다시 말해 법률 우위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뒤쪽으로 따라 붙어가지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저건 이제 외부 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행위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외부 행위고 법적 행위에 되는 거지 내부 행위나 아니면 사실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저 영향이죠. 영향.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이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 예, 우리 법규명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규명령 떠올려 보시게 되면 예, 전형적인 법규명령은 권리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율을 하게 되죠. 네, 집행적 법규명령은 예,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 처분적 법규명령은요, 예, 처분적 법규명령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을 시키게 되죠. 변동규율을 하게 된다. 변동규율을 하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바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예, 처분은 여기까지 되는 것이다. 처분은 여기까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권리에 대한 영향이라고 했을 때 영향에는 모두 포함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라고요. 직접 규율도 포함이 된다. 이 변동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법적 효과죠. 예, 권리 의무의 발생, 예, 변경, 예, 소멸. 그래서 예, 공무원 임명을 하게 되면은 예,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게 되고 전보 조치를 하거나 징계 처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예, 공무원 권리 관계에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면직 처분으로 징계 면직 파면 해임이라거나 직권 면직이라거나, 물론 이제 의원 면직 수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권리 관계가 소멸을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합쳐서 변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법적 효과입니다. 전형적인. 근데 모두 추가된다. 직접 규율 이것도 추가된다. 직접 규율. 예, 이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자료에서도 나오는 거 칠판 그냥 보시고요. 칠판 보시면은
행정행위의 종류가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누가 왔네요? 이태원에서 뭐야? 쫓겨난 거야? 안 집어넣어줬어? 클럽에서? 나이에 문제가 생겼어? 예.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국어 선생이 기태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이하고 셋이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 우리끼리 놀자고. 그래서 노는 건 좋아. 그랬더니 우리는 클럽은 못 가. 그래서 그렇지. 9학번들은 안 되지. 그래, 클럽 못 가.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만 따라오래. 그래서 알겠다. 그랬죠. 뭐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클럽에서 저 친구는 약관이고요. 약관이고 저는 지천명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쫓겨납니다. 너무 어려도 너무 많아도.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가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 대법원도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일본의 다타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법률행위적 행정이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죠. 준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법에서도 그냥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행위 주체가 원하는 의욕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면 그건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그대로의 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준법률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물론 일본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 있는 이와 같이 행위를 분류하는 방법을 어디다가 이것도 행위랍시고 이것도 행정행위도 행위랍시고 여기다가 그냥 앞에다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뒤쪽에 행정행위 따라 붙고 앞에다가 더 중고른 더 이렇게 하죠. 앞에 게 뒤에 걸 수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민법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밑에 보시게 되면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그 구성요소로 하며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한다. 의사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 행위 주체의 생각을 밖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표시하는 과정이. 이 처분을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밖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다음 얘가 이렇게 표시한 그 내용, 효과의사의 내용, 얘가 원했던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영업정지를 했다. 원래는 3개월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3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교수님들이 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3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행정청이 너에게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효과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효과의사를 걔가 밖에다가 그딴 식으로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싶은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관하게 얘는 이제 효과가 무슨 내용이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여기까지예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라고 할지라도 효과를 발생시키겠다. 거기까지만 하는 게 바로 준법률행위적 행정이에요. 그럼 효과의 내용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 거야? 그 효과의 내용은 근거법 그대로 발생하는 그대로. 효과 내용은 누가 정했다? 입법자가 정해놨다. 이미. 그 내용은 입법자가 이미 다 정해놓은 거고요. 행정청은 거기 가갖고 이제 뭐만 뚜껑만 열어주는 거야. 뚜껑만. 얘는 그냥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까지가 행정청의 역할의 전부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다시 나눠지기를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정의는 제가 따로 안 썼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따로 안 나오죠. 그냥 행정행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그리고 그냥 바로 하명 들어갔어요. 바로 하명. 왜 이렇게 들어간 거냐면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정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적 행정행위의 정의, 이거의 정의는요, 이거 세 개의 합집합이에요. 그냥 이거 세 개의 합집합입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개별적으로 해제해서 허용하게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 세 개의 내용을 그냥 하나를 합치면 명령제 행정이거든. 그러니까 명령제 행정의 정의를 따로 우리가 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고. 그 다음 형성적 행정이에요. 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예, 이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특허, 예, 대리, 인가. 나 원래 인가라고 먼저 쓰는데, 예. 내 원고에다가 지금 부원장님 잠깐 손을 대시는 거 아니야? 순서를 바꾼 것 같아. 이상하다. 내가 평소 표현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난 보통 말을 하는데 남의 원고에 손을 대고 그래. 네, 그래서 별것도 아니온 거지만 예,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 다음 대리, 여기 밑에 이거부터 합시다. 인가는 누구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예, 대리는 뭐예요? 제3자를 대신하여. 그래서 자기들끼리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특허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가죠.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가게 되면 얘네들은 두 개는 뭐예요?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예, 이거는 위하여가 되는 거야. 위하여. 그 다음에 요거 인가하고 대리 요거는 제3자. 요거는 제3자, 요거는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누구를 위하여? 얘는 상대방을 위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준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그 다음 맨 밑에 얘는요? 대신하여. 얘는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제3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는요? 제3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하여 하는 행위인데 어쨌든 이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법률 관계에 변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형성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성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저것들은 어쨌든 상대방이든 특허, 예, 제3자이든 인가들이 예, 법률 관계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형성적 행정행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네 가지가 포함이 되죠. 확인, 공증, 통지수리.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에 있는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행정행위 아니게 생겼는데? 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적 효과를 의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뭐야? 사실행위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준법률 행위적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다 뭐예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따로 하실 수밖에 없다. 성격을 딱 보고 나서 처분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명령적 행정행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의무를 보시게 되면 저 금지는 뭐예요? 금지는 부작위 의무죠. 금지한다,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하명이라고 하게 되면 의무의 종류가 4개죠. 자귀, 부작위, 급부, 수인 4개입니다. 예. 뒤에 보시게 되면 자귀, 뭐뭐를 해라 라는 거 할 거, 부작위, 뭐뭐 하지 말 거, 그 다음 급부는 기부죠. GIVE, 뭐뭘 줄 것. 예, 수인하명은 무엇을 참을 것. 예, 참을 인자에다 받을 수자 참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하명은 의무를 이렇게 부과를 한단 말이야. 의무를 부과를 하긴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이 금지를 해제하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저 금지를 해제하면 허가가 되는 거잖아요. 금지가 해제되는 게 허가인데 이 금지 있죠? 이 부작위 의무. 이거는 이걸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밑에 하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케이? 행정행위 처분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부작위 의무 그거를 해제시켰을 때 허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취소예요. 알겠어요? 그냥 취소입니다. 내가 영업정지든 뭐든 간에 이렇게 자기하명 철거명령에다 했어.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간 부작위 철거명령은 자기하명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영업정지 같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하명을 했어. 근데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걸 깰 때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하명을 취소해야 돼요. 하명을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금지, 저 부작위 의무는 누가 부과한 거야, 이건? 이건 입법자가 부과한 거야. 입법자가.
이거는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해제시켜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요건 행정행위 아닙니다. 지금 요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요건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부작위가 따로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작위가 여기에, 오케이? 예, 밑에 있는 하명, 예, 자귀, 부작위, 급부, 수인 4개 다 들어가고 있죠. 알겠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의무를 해제를 시키긴 하는데 이 면제 있지 않습니까? 면제. 의무를 면제를 시켜주는데 의무 면제하는 거는요. 그렇다고 여기 왼쪽에 4개가 다 대상이 아니에요. 다 대상이 아니라 이 면제는요. 예, 여기 있는 이 부작위 있죠. 위에 있는 이 금지를 제외하고 자귀, 급부, 수인을 해제하면 그게 면제인 거예요. 자귀, 급부, 수인을 해제하는 게 면제인 겁니다.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건 면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금지, 요거에서 요 부작위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규에 의한 부작위고 법규에 의한 부작위. 그러니까 하명은 4개를 다 포함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3개만 면제인 거야. 3개만. 알겠죠? 네. 뭐 그렇게 또 장난을 치는 문제들도 간혹 또 보였습니다. 그 다음 규제의 단계를 보시게 되면 이건 명령적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된 부분이죠. 예, 보시게 되면 절대적 금지, 억제적 금지, 예, 상대적 금지, 억제적 금지는 원칙적 금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 금지, 그다음 원칙적 허용, 일반적 허용 이렇게 5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살인이나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해제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거는 절대적인 금지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제 억제적 금지, 원칙적 금지, 이게 바로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부르죠. 저 예외적 허가를 이거를 특허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수설. 하지만 이 예외적 허가는 일반적으로는 뭐라 보냐? 허가 일종이다. 저건 허가 일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허가 일종이다. 허가의 일종인데 좀 강도가 센 놈이죠. 그래서 카지노업, 마약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마약 사용 등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외적 허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특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특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특허가 있어요. 예,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행위, 형성적 행정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얘는 권리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권리 설정 행위가 되는 건데, 이 권리 설정에서는요, 사실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예,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공모 위탁 같은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 설정 같은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 등장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요,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우리 행정법 문제에서 어떤 사업이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뭐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공공사업입니다. 다 공공사업이에요. 그거는 그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설정해준 행위로서 특허입니다. 특허. 예, 특허 기업이라고 하죠. SK텔레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바로 어업면허나 광업허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업면허, 그 다음 광업허가. 예, 법에서 면허라는 표현을 쓰든 뭐 허가라는 표현을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격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했을 때 뭐 요거 이제 나온 얘기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어업면허는요, 얘보다 하나 밑에 이렇게 어업허가가 있죠. 어업허가. 그 어로행위, 어업행위의 그 규모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업허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업신고가 있어요. 이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어업신고. 어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제한을 두게 되면요, 수리를 받았을 때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받았을 때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수리가 나와야지만 비로소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야. 수리가 처분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어업허가, 요건 이제 강학상 허가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허가, 강학상 허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요게 이제 특허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허로.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권리 능력, 공기업, 공기업, 공법인 설립행위, 보통 이제 공무위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위탁. 그래서 공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라거나 행정 주체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라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GS건설이 공익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공법인은 아닙니다만 행정주체는 맞습니다. 행정주체는 맞죠? 공용수용권의 설정을 맡게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인정받는 거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의 인정은 특허라고 했었습니다. 특허. 권리관계 이건 이제 신분 설정으로 부관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던 그거예요. 공무원 임명, 임용인데 임용에서 아까 발생, 변경, 소멸 중에 발생 쪽은 바로 임명이죠. 임명. 그다음에 귀화허가,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 국공립 어느 학교든 간에 대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입학허가 결정, 입학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설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외적 허가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은 만큼 그 권리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가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 그럼 이 확대하고 비교를 해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설정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 창설입니다. 이 설정은 창설이에요. 창설. 새롭게 만드는 거,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 요거랑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허가. 일반적 허가는 그것도 권리입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헌법상 권리도 권리다. 오케이? 헌법상 권리도 권리다. 헌법상 권리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르죠. 기본권. 근데 그 기본권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청구권적 기본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도 권리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권에는요, 소극적 권리로서, 그 다음 적극적 권리로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로서 이미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권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별도의 구체화 법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서 바로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구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별도의 구체적 법률의 구체화가 돼야지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자유권적 기본권 이 부분이, 이건 이미 권리라고요. 이거는 이미 구체적인 권리가 맞다 이거야. 헌법에 근거해서 이미 인정된 거. 이것도 권리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 자연적 자유,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는 요 자유권적 기본권 말하는 거예요. 허가에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건 요 자유권적 기본권 요거를 말하는 거고, 이건 이미 권리 아닙니까? 권리인데 우리가 뭐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다라거나 이런 영업을 하는 건 그냥 우리 헌법 15조를 근거로 영업의 자유에 기초해서 충분히 영업해도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식품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침해 우려가 있어서 법규에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 법규에서 일반적으로 우선 금지를 해놨다가 개별적으로 그 허가 요건, 더 이상 공익침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의 그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오면 그때 가서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원래 있었던 권리가 잠시 막혀있다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막혀있다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권리 회복, 얘는 권리 확대, 얘는 권리 창설이에요. 정확하게 비교하면. 이거를 모르면 또 안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비슷하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회복, 하나는 확대, 하나는 창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권리와 관련된 지금 언급을 했죠? 권리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지문에 나오는 얘기가 허가와 특허의 상대화입니다. 허가와 특허의 상대화. 저희 공부할 때 가장 핫했던 얘기들이었어요.
허가는 명령적 행정이고 특허는 형성적 행정인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양분되는 것이냐 했을 때 특허 쪽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겨냥한 거야? 허가 쪽을 겨냥한 거야. 허가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허가도 분명히 안 받으면 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예, 안 받으면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권리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관련된 부분이 있다. 왜? 이 권리가 회복된다고요. 이 권리가. 그러니까 허가도 권리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으니까 허가 역시도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갖고 있다고. 예. 그래서 허가와 특허는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예,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억제적 금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 그 다음에 상대적 금지,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 금지의 개별적 허용입니다. 개별적 허용. 예, 식품 접객업. 예, 여기는 어떤 게 있어요? 일반 음식점 영업도 있겠고, 단란주점 영업도 있겠고, 유흥주점 영업도 있겠고, 제과점업 영업도 있겠고, 휴게점업 영업도 있겠고, 뭐 많이 있죠? 네,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예, 자동차 운전 이것도 허가에 해당합니다. 운전면 원칙적 허용입니다. 원칙적 허용. 예, 왜 보세요. 노동조합. 예, 헌법 제33조를 근거로 해서 예, 노동자들의 권리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결성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노조법이 있습니다. 그럼 노조법에 따라서 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그건 노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노조는 아무나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복수노조도 허용을 했습니다. 만들어도 되는데 노조법상 노조 신고를 따로 해요. 설립 신고를 굳이 합니다. 왜 굳이 하냐면 그 노조법이 별도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유의미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조들은 그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노조법에서 주는 선물을 먹고 싶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노조 맞습니다. 예, 그 단체도 노조라고 불러요. 근데 명칭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거든요. 신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이름을 살짝 바꿔야 돼요. 다른 걸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교조한테 박근혜가 자꾸 협박하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노조법에 따라 정식으로 노조 설립 신고가 돼 있는 전교조인데 그거를 당시에 법의 노조 통보라는 짓을 했어요. 그건 짓이거든요. 예, 그건 대선 공약 정면 반하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직교사들이었는데 예, 다른 나라는 해직됐냐 안 됐냐 하고 노조원의 자격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이건 뭐 후진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직교사가 노조원이 되면 안 됩니까? 뭐 어때요? 회사 안 다니면 노조 못 만듭니까? 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된 노조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유독 전교조가 사이즈가 나오는데 자기한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한 일은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갖고 나 싫어하는 놈 명단 찾기였잖아요. 그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민노총하고 전교조였던 거지 뭐. 그죠? 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전교조 교사들한테 배우고 왔잖아요. 우리 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 우리 땐 우리가 만들었지 예. 그분들한테 배운 게 아니죠. 예. 근데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교조 교사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때부터 사람들한테 의심받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시키거든. 내부적으로 말 조심해, 빌미 주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박근혜죠.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법이 주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뺏은 거예요. 박근혜가 법의 노조 통보라는 짓을 했습니다. 그게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9조 2항에 보게 되면은 법의 노조 통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재판부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입장을 내놨죠. 예, 제가 내놓은 건 사실 아니고 우연히 전북대학교 김 교수님이 그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상당히 적실하더라고요. 그냥 그건 뭐냐면 그거는 법의 노조 통보는 뭐냐?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를 요한 신고죠. 지금 수리를 요한 신고 완화된 허가제 수리가 처분이잖아. 수리가 처분인데 그거를 취소하는 행위가 법 내 노조에 있다가 밖으로 쫓아내겠다라는 뜻이야. 쫓아내겠다. 법의 노조 통보는 수리 취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 짓을 한 거예요. 법 내 노조가 아니라 법의 노조로 몰아낸 겁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랑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해요. 뭐냐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단체 등록, 설립 등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허가제죠. 수리일요한 신고. 우선 여러분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홍정선 교수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 등록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수리일요한 신고를 의심하라. 이겁니다. 우선은 수리일요한 신고를 의심하라. PC반 등록 이런 건 가학상 허가예요. 그건 수리일요한 신고가 아닙니다. 가학상 허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 그러면 우선 완화된 허가제입니다. 완화된 허가제. 사회단체 등록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는 법이지만, 그 다음 일반적 허용,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자기완결적 신고. 요것도 잘 기억해.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거 이용업이야 뭐 큰 여러분들 느낌 안 오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업이든 미용실이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미장원 이거 하나 하는데 막 뭐 시험 봐야 되고 그러면 아무도 못 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심지어 이거 중간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저거 있죠. 요게 신고제지. 신고제. 옛날에는 중간에 잠깐 몇 년간 밑에 6번이 있었어요. 6번. 여기가 있었어. 지금 사라졌어요. 예. 이거 자유를 너무 줬나 싶어가지고 통보제가 있었습니다. 통보제. 신고제 밑에 통보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어쨌든 관할관청이 신고는 해야 되는데 통보제는요. 신고도 안 해야 돼요. 신고도. 그냥 막 하면 돼요. 영업을.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얘가 내려갔다 올라오네요. 예.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네요. 얘는 이제 신고제로 다시 원복했습니다. 그렇죠? 원복. 뭐랑 비슷해요. 예, 행정법 필수 과목으로 귀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왕의 귀환입니다.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하고 해도 되는 시대지 아직은. 그죠? 만약에 2년 뒤 되면요, 여러분 행정법 이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도저히 합격 못해요. 나머지 4과목에서는 전혀 차별이 안 됩니다. 오직 행정법 하나밖에 없어요. 과목은 한 개인 겁니다. 한 개로 시험 보는 거예요. 필수 과목에서 점수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행정법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가 옛날처럼 12년 때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기한입니다. 왕의 기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담장 설치. 담장 설치 이거는 하나 많아요. 요즘에 딱 보시면 알잖아. 그죠? 담장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습니다. 이건 하나 많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뭐냐면 정보제공적 신고입니다. 정보제공적 신고.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치게 되면 이 친구는 여기로 들어갈 놈이 아니에요. 규제가 아니니까. 규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안에 그냥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정보제공적 신고는 금지 해제라는 효과가 없죠. 금지 해제라는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금지 해제적 신고 중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정보제공적 신고는 오직 자기완결적 신고밖에 없죠. 이게 바로 그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교재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정의 간단히 보고 나서 이제 하나씩 그 친구가 누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방금 보셨죠? 표에서 본 대로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여기 이거 봐. 특허인가 대리. 이게 맞는 거야? 네. 순서가 이게 더 딱 맞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상대방이냐, 제3자냐, 위하여냐, 대신하여냐. 이게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준법률의 행정행위는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렇게 돼 있다. 법률의 행정행위는 우선 크게 2개로 나눠졌다가 다시 3개. 그러면 행정행위 다 합치면 몇 개야, 총? 다 합치면 10개. 그죠? 10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치? 난 원장님보다 여러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원장님이 자꾸 PT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이게 뭔지 몰라, 써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뭐냐고 그게 정체가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막 뭐 하잖아요. 학교에서 막 모여서 막 발표도 하고 막 뭐 하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뛰어만 달리만 텐트하면 되는 학교 다니는 거예요. 졸업해주고. 그리고 우리 땐 졸업하면 취직하고 싶으면 그냥 취직을 못할 데가 없었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대학이든 하여튼간 뭐 일자리가 남아 돌았어.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 그 지금 난 지금 청년들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솔직히 잘 안 와다.
그 취직 못하는 친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지가 안 하는 거야, 그냥 지가. 예, 일하기 싫어서. 지금 현재 30만 정도 있다고 하죠. 예, 구직 활동을 시도하지 않은 30대 뭐 청년들이 30만인가 뭐 이렇게 되죠. 예, 집에 많이 있나 보죠. 예, 하명, 임금님의 하명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 4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건 뭐 눈에 바로 띄죠. 하명은 바로. 허가 밑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예,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무슨 차이예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상태를 되돌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행복과 이익,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 비교하시고, 허가하고 특허하고. 근데 질서라는 것은 사실 이 표현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 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뭐 연구실 내놓고 나오고 이제 노량진으로 이사를 오는데 아우 막 그거 막 이거 안에 막 책상하고 막 칠판하고 막 이거 그 뭐 언제 팔고 앉아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 그냥 뭐 죽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막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비싸게 사신 건데 이거를 막 남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주면 우리나라 시장 경제 질서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며, 따라서 당신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은 절대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으로만 행동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경찰은. 그게 바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표현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은 소극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찰 소극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경직법 2조 7호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안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안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법은 수학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공공의 안녕 이렇게 되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공의 질서. 그 안녕은 뭐고 질서는 뭐냐 이거예요. 안녕은 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제도 질서 있죠. 법제도 질서. 개인의 이익과 그 다음에 전체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법제도 질서는 이쪽이에요. 법질서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윤리적 가치질서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자기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여기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약관인데, 이 안에 약관인데 지천명한테 나보고 막 자기 자리가 막 이런다. 와, 나 친구인가 막 싶었어. 와, 지 태어났을 때 난 감옥 가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막 자기들 표정 봐. 와, 씨, 계속 그래. 아, 씨, 그래서 뭐야 이게? 사회윤리 가치질서. 사회윤리적인 가치질서예요. 가치질서. 다시 자기라고 하면 사겨버릴 거야, 내가. 알겠어요? 이게 안녕. 이게 이제 소극적 질서. 요쪽 얘기하는 거, 요쪽이 아니라 이쪽.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 이 질서가 우리가 생각한 질서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질서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공공의 안녕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의 예방 등 공공의 안녕이라는 내용의 소극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우선은 그냥 물론 헌법상 권리긴 하지만 마음대로 막 행동하게 해주게 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익침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마음대로 막 짓게 하게 되면 도시 미관이든 위험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법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법규로 일반적 거예요. 이건 막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이건 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금지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방적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으로 금지를 시켜놨다가 예, 특정한 경우에 바로 뭐야?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한다라고 돼 있을 때 그 1, 2, 3의 요건을 갖추잖아. 그러면 입법자가 예상한 그 공익의 침해 상황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위험은 없는 것이다. 그럴 땐 이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이제 적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행위로. 이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킨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헌법상 권리, 이것도 권리다. 권리를 회복하는 거다. 창설은 아닙니다. 창설은 새로 만드는 거 아니고 원래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잠시 막아놨다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고. 그 다음 면제. 요건 면제에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예, 요거는 모두 들어가냐면 위에 봐봐. 허가는 법규에 의해서. 그랬죠? 법에 의해서 금지됐던 거야. 법에 의해서 의무를 부과받았던 겁니다. 여기는 법도 있지만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 말하는 거죠. 법도 있지만 뭐도 있어? 행정행위도 있어요. 행정행위도 있어요. 행정행위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해제시키는 거, 그것도 면제입니다. 그것도 면제. 이걸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면 되는. 여기는 오직 일반적 규범이다. 이거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기억해 놓으면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잖아. 그렇죠? 정상적인 거니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이 아니라 부자기가 빠지고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 바로 면제가 되는 것이다. 예, 특허는 그냥 이름의 자체에 뭐라고 나와요? 특별히 허가를 준다. 뭐 이것도 엄밀하게 정확히 맞는 건 아닌데 보통 여러분 문제에 보면 그 상대방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특정 상대방의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다.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죠. 네, 그겁니다. 이건 적극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야. 적극적인 목적으로. 예, 적극적인 목적으로 행해진다.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통신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사업, 통신사업 이런 것들. 예, 전기 있고 통신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SK나 KT나 이런 애들한테 특허를 해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예, 밑에는 누구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예, 대리는 제3자를 대신하여. 상대방, 제3자. 위하여, 대신하여. 이거예요. 이러면 다 끝나요. 예,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권리 능력, 권리 관계를 설정해 준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아까 권리는 보통 공공사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설권적 의미, 권리를 설정해 주는데 협의의 설권은 창설입니다. 협의의 설권은 새롭게 만드는 창설이야. 그래서 얘는 완전한 창설. 새로 인정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것이다. 인감. 예, 인간은 우리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항상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취임 승인이죠. 이사취임 승인. 예, 제3자를 위하여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로서의 동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게 제3자의 행위예요. 제3자의 이렇게 행위인데 이거는 저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법률 행위만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만. 이것만 되는 거지. 예, 사실 행위는 안 됩니다. 사실 행위는.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같은 경우에는요. 하명, 허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오히려 사실행위, 철거명령, 사실적으로 철거하는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오직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행위인 거고요. 법적 행위인 거고 법률행위면 아까 행정이 포함되어 있었죠? 법적 행위에 두 개가 있는 거잖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했을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적 행위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친구야. 이건 원래 효과가 없는 애잖아요. 이건 없는 애니까 이건 버려지는 아이야. 버려지는 아이인 거고 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요만큼이 부족해. 요만큼이. 이게 뭐예요? 2%. 요즘 안 파는 것 같던데? 파나? 2%. 2%가 부족해. 그럼 그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가 부족한 거를 이것 때문에 결국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행위가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야. 이게 인가예요. 인가. 그래서 지금 보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2%가 부족한데 그걸 보충해. 근데 그걸 어떻게 보충을 해주는 거냐면 동의를 해주는 거야. 동의를 어떻게 동의를 하냐? 후견인의 지위에서.
후견인의 지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버스 조합에서요, 자기들끼리 버스료를 이제 요금을 인상을 하겠다고 지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버스 요금이 올라가는 거냐 이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는 그 버스 회사 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승객하고 사법상의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건데, 지네들이 일방적으로 그 조합에서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금액을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승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낙을 해줘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한 명씩 이제 2,000원쯤 받아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한 명씩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누가 국가가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후견인의 지위에서 우리 대신, 원래 우리 애가 사와야 되는 건데 후견인의 지위에서 누가, 아빠가, 엄마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후견인의 지위에서 아빠인 국가가, 엄마인 국가가 동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을 2% 부족한 거를 보충해 채워주는 거야. 동의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인가야, 인가.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인가는 걔네들의 법률행위, 사실이 안 됩니다. 법률행위만 되는 거고, 제3자들끼리의 보충해서 2%가 부족,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비로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충행위로서의 동의, 이게 후견인의 지위에서 하는 보충행위입니다. 대리, 제3자를 대신하여, 원래는 지가 해야 될 일인데 얘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타자가 해야 될 행위를 행정 주체가 대신하고, 근데 그에 따른 효과는 그 사람한테, 그 제3자한테 귀속시켜 버리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대리라고 한다고. 대리. 뭐 민법에서 하는 대리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익사업 시행자가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익사업 시행자가 와서 나하고 협의를 하면 좋아요. 나랑 협의를 해서 내 땅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기 보상금을 이 정도 주세요. 서로 협의가 성립이 되면 좋은 건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더라 이거야. 원래 그 보상금은 누가 결정해야 돼? 금액을 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줘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둘이 협의를 못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대신 행동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효과를 발생시켜요?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한테 효과를 귀속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그 금액만큼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업 시행자는 그 1억을 줘야 되는 의무, 얘네들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행위는 누가 있지만,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지만, 국교부의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지만 결국 효과는 얘한테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대리, 뭐 공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법률행위적 행정위까지 이렇게 했고요. 네, 요거 4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확인 공정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저 확인하고 공정하고 요게 좀 잘 안 돼, 구별이. 처음엔 그래. 이제 여러분들 안 그래. 뭘 고개 끄덕여. 지금은 안 그래야지. 왜 그런지 알아? 요것 때문에 그래. 공정증거. 공적 증거력, 공정 증거력, 이건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공적 증거력,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공적 이러니까 둘 다 공적이네. 네, 공공의 적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 있잖아요. 확인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증 같은 경우에는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자 결정, 그건 뭐예요? 그건 확인이에요. 확인. 다툼이 있잖아. 그렇죠? 합격을 한 건지 아니, 점수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결격 사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공무원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증을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겠지, 그렇지? 그러지 말아야지. 없어 보여. 알겠어? 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툼이 없죠. 그 앞에 이미 합격자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차이인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라 합격 결정은 확인. 다툼이 있으니까. 근데 이미 합격이 된 거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공모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공증. 이렇게 되는 공증. 공적 증거력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모증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증표 제시? 우리 법에서 증표 제시? 그러면 그거 다 공무원증 제시예요. 공무원증 제시. 그래서 합격자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증 발급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다음 제일 처분 아닌 것처럼 생긴 친구가 이 친구예요. 통지. 그냥 알려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게 잘 몰라. 잘. 알겠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외워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그 법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이나 불특정에서 뭔가 알려줬는데 근데 법에 써 있어야 돼. 알려주면 요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법률의 행정조서 통지, 행정행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판례가 여러분들 계고가 처분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집행 계고가 처분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계고를 하게 되면 행정청에게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준법률의 행정조서 통지에 해당을 한다라고 판시했어요. 그 뭔 소리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행정대집행법 3조에 보게 되면 써 있어요. 계고를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확정. 대집행 영장 통지잖아. 예, 대집행 영장 통지 계고했으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할 수 있다고. 그냥 그 말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통지 알려주면 야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때까지 너가 끝내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요딴 식으로 요렇게 혼내줄 테야 라고 알려준 거야. 대집행을 할 테야 라고 알려준 거야. 거기서 끝나면 행정위가 아니죠. 알려주는 거 끝나면. 근데 이게 계고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 통지가 가능했잖아. 그래서 판례가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계고는 대집행 영장 통지 권한을 행정청에 인정시켜 주기 때문에 처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준법률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예요? 알려주는 건 알려주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법에 이걸 알려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처분이 돼요. 라스트 수리 마수리예요. 마수리. 예, 수리의 의무에 근거하여 수리의 의무에 근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신고를 하면 신고의 요건을 갖췄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 기속행위라는 뜻입니다. 기속행위. 이거는 수리 의무가 인정돼요. 기속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준법률의 행정행위는 의사작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재량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하나가 예외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봉안당. 예, 봉안당 받들 봉자에 편안한 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편안하게 받들어 모시는 곳. 예, 속칭 납골당. 예, 뼈 모아놓은 곳. 이거지. 납골당. 예, 그거는 그 법에 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적인 재량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준법률의 행정행위는 성질상 기속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 및 신청 등 사인의 공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물론 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에 법적 효과가. 그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쉬었다가 신고와 신청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바로 수리를 위한 신고예요. 수리를 위한 신고예요. 그리고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한 수리가 가장 대표적인 저수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수리거든.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그로써 노조법상의 권리들이 막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 이 단체, 이 인적 결합체, 이 인적 단체한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인정이 돼요. 그게 바로 뭐야? 노조법이 정해놓은 법적 효과. 노조법이 정해놓은 법적 효과가 저 수리가 있으면 그대로 발생하는 거야. 그대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용부 장관이 너에게 이런 권리를 주겠어. 너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용부 장관이 신고 요건 특별히 문제 없네. 꽝꽝. 이렇게 수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조법에 있는 법적 효과들이 써 있는 대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그래서 준법률의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예,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문제 푸는데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행위들이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시즌 1에서 했던 거는 이제 그냥 막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뭐예요? 분류한 거야, 그거를.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요거는 저기, 예,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예, 학생들이 그거를 분류를 해서 내 자료를 분류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내갖고 잘했네.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거야. 알겠죠? 예, 일을 좀 덜어야지. 그치? 예, 그래서 요걸 아주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지금은 4시 15분이니까요.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